UFO 신드롬을 쓰는 게 95년이죠. 1995년이니까 지금 30년이 조금 안 된 시기고, 그래서 UFO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거보다 이제 전에 대학교 4학년 때쯤부터 관심이 있었고 많았던 거고, 그때가 87년이니까 35년쯤 됐나? 예.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UFO 신드롬을 쓸 때는 지금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 책의 초반에 설명을 했지만은 그때 그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 그 동기는 아마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UFO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견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래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 UFO를 저는 처음에 상당히 종교적인 걸로 접근을 했고, 원래 그 책이 좀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책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출판하는 과정에서 책이 좀 분량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논문처럼 되어 있는 책은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해체하고 다시 편집을 했죠. 그래서 앞쪽에다가 주로 이제 UFO에 관한 좀 재밌는 사례 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뒤쪽에 잘 꾸겨 넣었죠. 안 보이게. 뭐 그 덕분인지 책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원래 책에서 겨냥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읽었으면은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랬는데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한 10년 전에 친한 분한테 그 책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앞부분이 되게 재밌더라. 사례가 너무 막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막 자료도 많고 풍부해서 재밌게 읽었는데 중간 넘어가니까 뭐 책이 좀 재미없고 이상한 얘기 나와서 그만 읽었다.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덕분에 출판사 덕분에 책이 많이 한 5만 부가 넘게 팔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95년 9월달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유학 생활이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저자가 이제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그때 이제 마침 UFO가 막 저기 사진도 찍히고 막 동영상도 찍히고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죠. 심지어는 제가 영국에 가 있는데 KBS 다큐 팀에서 그 사진 찍힌 거 원본 필름을 들고 막 저한테 찾아와서 영국에 도움 받기를 원했고, 거기 또 그 당시 아까도 잠깐 여기 나왔는데 그 로스웰 그 외계인 해부하는 동영상, 그게 마침 또 영국의 런던에 있는 분이 그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어서 그것도 살 겸 취재할 겸 해서 그때 이제 어쨌든 굉장히 붐이 일었고, 덕분에 제가 초반에 유학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스위스로 스키도 타러 가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피라미드 투어도 가고 그랬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IMF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때 좀 돈을 아꼈어야 되는데 어쨌든 원 없이 잘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 관점으로는 이 정도 책을 냈고, 물론 편집을 당해서 내가 원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가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대강 다 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유학 시절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도 주로 이제 UFO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제가 영국에서 그 피라미드 투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 신화, 고대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이런 데 이제 관심 많아갖고 그런 쪽에 또 책도 쓰고 초고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쪽을 했는데 사실 아마도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사태가 발생이 안 했으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UFO 책을 낼 생각을 아예 엄두를 안 냈을 텐데 마침 좀 일찍 그게 밝혀졌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UFO에 관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지금하고 훨씬 달라졌을 텐데 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쓴 제 책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하고 싶었던 얘기, 그것을 이제 UFO 신드롬 책을 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또 중간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UFO 관련된 토픽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반드시 단골로 다루어지는 로스웰 사건, 또 뭐가 있죠? 로스웰 사건, 51구역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에 대한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하는 얘기들. 또 이제 방송에도 제가 나가면서 그런 걸 다룰 기회가 많아서 방송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도 좀 곁들였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후반 부분에 주로 나오는데 그 2000년대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결정적인 UFO가 지구상의 어떤 기술과는 다른 어떤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의 문명권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그 센서 기술이죠. 레이더를 포함한 그게 아무래도 좀 시원찮았고 또 그거에 대한 분석 능력도 좀 약했죠.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이제 그 공중에서 나타나는 감지하는 센서 종류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주파수대에 맞춰서 다 감지가 가능하죠. 심지어는 이제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가시광으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이제 촬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에 그 광대역으로 해서 이제 다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UFO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지구상의 어떤 강대국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나온 그쪽에서 흘러나온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우리가 지난 한 50년 넘게 겪어왔던 사건이 지구상의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드러났고요. 그리고 미 상원에 의해서 최종 입법이 된 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최근에 과학적인 물질적인 증거로 확보된 사항은 그 전부터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일단 우주에서 나타나서 우리 대기 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또 운행을 하다가 다시 튀어나와서 또 대기 속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우주로 나가는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은 현재의 어느 지구상의 강대국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도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은 보여주는 비행체가 일단 적외선이나 어떤 센서로도 그 실제 거기서 분출하는 에너지를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로 구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고,